끝났습니다. 지수로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삼각함수 할 건데, 자, 오늘 끝이다 보니까 뭐 이따 얘기할게요. 그 인증 테스트 볼 건데, 소단원. 요 인증 테스트 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해볼게. 우리 중간고사까지 범위를 생각한다면, 중간고사는 삼각함수의 아마 첫 번째 단원 정도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단원 하나 정도만 더 하면 다음 시간 정도까지가 중간고사의 범위일 거고요. 그래서 그냥 지수가 가장 좀 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반에 좀 아마 연습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를 좀 일부러 길게 잡았고요. 대신에 삼각함수는 좀 짧게 잡았어요. 근데 그 삼각함수는 중간에 설날이 또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에 추가 숙제를 좀 더 주면서, 그래서 약간 기본 문제를 좀 더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줄게요. 자, 또 그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두 개 할 거고요. 되게 쉬워요. 근데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실력과 점수가 이게 딱 똑같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특히 수학 원 파트가 좀 그런 게 되게 심해요. 그거는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 원은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실수가 사실 습관에서의 걸리는 실수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알긴 아는데 습관이 실수를 많이 하게끔 하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볼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상황에서 로그 x제곱이랑 이거와 2 곱하기 로그 x는 같나? 이렇게 물어봤어. 두 개는 같나? 그런가요? 두 개 같아요? 같지 않단 말이야. 왜요? 정의역이 다르다고. 정의역이. 그러니까 함수적 관점에서는 이놈의 정의역은 뭔데요? 항상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 진수는 x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정의역이 x가 0만 아니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정의역이 뭐야? 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 이잖아. 그래서 실제 함수를 그려보면 2 곱하기 로그 x의 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로그 함수야. 근데 x가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만 그려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로그 x제곱의 함수를 그리면 걔는 x가 양수가 되든 아니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든 값이 같다고. 다시 말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얘랑 얘는 서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다고. 어디에서? 오늘 배우는 단원에서. 그래서 방정식,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반드시 정의역을, 즉 밑과 진수의 조건을 먼저 쓰고 풀어야 돼요. 그냥 나중에 생각하지 마. 그럼 분명히 실수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처음부터 조건을 쓰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게끔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요거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린 지수 방정식이랑 마찬가지야.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지수 방정식이야. 그러면 로그에 미지수가 있으면 로그 방정식인데, 기본적인 형태를 6개, 그거는 1번 이론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6개의 그 이론을 얘기하는데, 자, 각각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얘랑 얘랑 같더래. fx를 구하고 싶어. 그냥 지수로 바꾸면 되는 거 맞죠? 그냥 fx는 뭐인 거다야? a의 b제곱이니까 그 얘를 만족시키는 그냥 x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밑이 서로 같은 얘랑 값이 같대.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럼 fx가 gx랑 같다라고 놓고 x를 구하면 될까요? 라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뭐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얘를 만족시키는 해랑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을 더 써야 되는 거야? 이걸 풀 때 이렇게 되면서 단 뭐다? 진수 fx랑 이 gx가 항상 어때야 된다야?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둘은 서로 같은 건 맞지만 그러면서 fx가 양수고 gx도 0보다 커야 되는, 물론 당연히 밑도 0보다 크면서 1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상황에서의 fx랑 gx가 같은 x를 구해야 된다고. 자, 이와 같이 진수 조건은 꼭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밑이 서로 달라요. 밑이 서로 다른, 물론 지수도 달라. 그 지수를 풀래. 우리 지난번에 지수 방정식을 하면서 이러한 형태는 사실 얘는 지수 방정식이 아니고 뭐라고 했다? 로그 방정식이라고 했죠. 밑이 다른 지수 방정식은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푸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그냥 밑이 10인 로그를 씌울게. 그럼 뭐가 되겠죠? 얘는 fx 곱하기 로그 a는 이꼴 gx 곱하기 로그 b가 되지 않느냐? 로그 씌워서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4번 무슨 꼴? 밑이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면,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어떻게 하자? 양변에 로그를 씌우자죠. 그럼 결국 이 3번과 4번은 이런 꼴이 출제가 되었다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는 거죠. 5번 로그 a에 x가 포함된 항이 2개 이상이면 당연히 뭐다? 치환이었죠? 얘는 당연히 치환해서 푸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야. 이제는 진수가 똑같대. 그러면 진수가 똑같으면 첫 번째로 A랑 B랑 같으면 당연히 둘은 같은 거죠. 아니면 두 번째 A랑 B랑 다르다더라도 fx가 1이면 둘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단원들의 개관이고요. 그게 1번 이론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 풀면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갈게요. 일단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문제 풀면 보여요. 사실 어떻게 풀지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요거에 대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습관이 두 번째 박스에 있어요. 1번의 두 번째 박스에 첫 번째 괄호 보세요. 항상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정의된 조건, 즉 진수는 0보다 크고 밑은 0보다 크고 밑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먼저 쓰고 푸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그 얘기 있죠. 가장 먼저 할 일 뭐라고요? 밑과 진수의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해야 돼. 이거는 그냥 습관이야. 이 습관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괜히 선생님 실수했어요, 조건 안 썼어요 란 말 안 하게끔 먼저 쓰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자, 한번 문제 볼게요. 오늘은 지수 방정식 할 때도 되게 쉬웠잖아요. 함수보다. 마찬가지야. 지난 시간에 했던 또 그 함수보다는 월등히 쉽습니다. 월등히 쉬워요.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쉬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밑이 3인 로그 3에 x-11이 3 곱하기 로그 3의 2랑 같대요. 로그 3의 8이란 얘기죠. 그것도 얘랑 같으니까 뭐야? x 빼기 11이 8이란 얘기고 x는 19란 얘기네요. 네, 그냥 한번 냈어요. 그냥 이런 게 로그 방정식이다. 어떤 경우 밑이 서로 같은, 어떻게 보면 6번 꼴인 거죠. 밑이 서로 같은 로그니까 얘랑 값이 같은 거다. x는 19다. 이건데, 근데 있잖아.
같은 방법으로 내가 3번을 풀어볼게. 왜냐면 2번과 3번은 같은 문제거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한번 3번을 보자고요. 3번 로그 루트 5x 더하기 5가 이꼴 1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x 마이너스 1이래요. 이거래요. 얘는 이거랑 같은 거잖아. 요거는 5x 더하기 5의 2분의 1 제곱이고 걔를 앞으로 당겨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5x 더하기 5가 이꼴 1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x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일단 분수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할 거라고. 근데요, 로그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보이면 어떻게 하자? 다른 변으로 이항하자. 기억나죠? 로그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는 보기 싫은 거야. 왜? 마이너스는 실제로는 진수가 분모로 가버린다고.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버리면 로그 B분의 A 분수가 되잖아. 분수 안 예쁘니까 우리는 예쁜다, 예쁘게 고친다의 관점에서는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2를 곱하는 게 맞아.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넘겨서 2를 곱했어. 그럼 얘는 뭐야? 로그 5x 더하기 5 플러스 로그 3x 마이너스 1은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 로그 두 개를 곱한 거, 두 개를 곱하니까 1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15x니까 플러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2다. 그럼 2는 로그 100이죠. 그래서 15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5가 100이 되는 그러한 x 값을 구하면 그 x가 뭐가 나오냐? 3분의 7과 x가 마이너스 3 나오나요? 맞나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x가 두 개가 나온다고요. 어쨌든 3분의 7과 마3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마3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두 개가 나올 거라고. 뭔가가 3분의 7은 맞아. 같으니까 넘기면 105가 되고 두근에 아닌데 내 정답을 잘못 체크했나? 내가 뭘 잘못 풀었나? 나 뭐 잘못 풀었니? 아니죠? 제대로 풀었죠 지금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거 계산해봐야 되나? 정답을 믿을 수 없어서. 자, 넘겨서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5로 나눠주면 그럼 얘는 3x 제곱 더하기 2x. 그럼 얘를 넘기면 95가 되고요. 그럼 95를 5로 나누니까 105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05. 그렇구나. 마이너스 105를 5로 나누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네요. 얘는 3, 1. 그 다음에 여기가 7, 3, 6, 7. 아니잖아. 맞는데. 맞아? 미쳤나 내가? 그러면은 요게 이거죠. 즉 3x 더하기 7 곱하기 x 마3이 빵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7과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맞게 푼 거 맞지 이거는? 아니에요? 미쳤네 진짜. 미쳤네. 그러면 이거 그치? 얼른 나 지금 비웃겠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이제 맞다 그쵸? 자 그랬더니만 이게 보기에 있다고요. 보기에 당연히 보기에 있다고. 1번이다. 1번이에요? 이제 맞게 푼 거예요? 이제 나 맞게 푼 거야? 여기서 끄떡거리면 안 된다니까 얘들아. 이게 맞게 푼 게 아니라고. 다시 얘기할게. 다시 1번. 1번 다시 봐봐. 1번. 이론의 1번을 봐봐. 우리 형광펜으로 표시했잖아. 뭐라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밑과 진수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야?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가 뭐야? 3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 그걸 먼저 쓰고 시작해도 되니까. 아, x가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먼저 쓰고 나서 이걸 쓰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풀었더니 얘가 나왔으면 이거 썼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x는 3분의 7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라고요. 이젠 맞게 푼 거잖아. 이젠 맞게 푼 거라고. 봐봐. 객관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실수하잖아. 못 잡아낸다고. 검사내도 똑같은 실수 또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습관인 거야. 괜히 시험 보고 나서 또 진수 조건 안 썼잖아. 아 맞아 도라이 해봤자 소용없는 거라고. 진짜로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습관을 미리 잡자고요. 이제는 됐어?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얘 같은 문제이지만 사실 2번은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놈이 정답이겠지. 그치? 하지만 항상 생각할 때 이 2번도 마찬가지야. x가 11보다 크다를 먼저 생각하고 푸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놈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실수를 안 한다고. 됐어요? 자, 적어놓습니다. 진수 조건을 먼저 쓰고 문제를 푼다라고 적어놓으세요. 항상 진수 조건을 먼저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볼게. 4번. 그래서 4번 문제도 이제 어떻게 풀자고요? 문제를 보자마자 진수 조건을 먼저 써야 돼. 그러니까 저 진수가 다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4 플러스 x도 양수고 4 마이너스 x도 양수가 되려면 그럼 x는 어때야 되는 건데요?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우린 4번 문제를 풀 때 일단 마사에서 4 사이에 x가 있다를 먼저 쓰고 나서 잘 보이는 곳에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의 좌변은 로그 2의 16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그럼 우변은 3이란 얘기는 그냥 로그 2의 8인 거니까 따라서 16 마이너스 x 제곱은 8이다. 즉 x 제곱은 20 아니죠. x제곱이 8인 거죠. 따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데 이때는 얘는 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맞잖아. 그래서 얘는 그 x가 2루트 2랑 마이너스 2루트 2 두 개가 다 된다고요. 됐죠? 5번. 자, 로그 10 생략할게요. y 플러스 5는 로그 x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y 플러스 1 즉 로그 x 곱하기 y 플러스 1 뭐 이거죠. 물론 진수 조건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쓸까요? x는 0보다 커야 되죠? y도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네요. 그쵸?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랑 같다는 얘기는 y 플러스 5가 xy 더하기 x랑 같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수학상에서 얘 이름이 있었잖아. 미지수가 x랑 y 두 개 식은 하나. 부정방정식이었죠. 이거 이름은 부정방정식이야. 이게 어떤 부정방정식이냐? 정수 조건에 여기서는 정수죠. xy가 그러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얘를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넘겨주면은 x 곱하기 y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5라는 얘기인데 그 얘를 미지수끼리 고이 상수가 되도록 만들려면 당연히 곱해서 x, y가 되려면 x랑 y가 필요한 거다. 플러스 x가 나오려면 플러스 2죠. 마이너스 y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우변은 원래 5였는데 마 1이 생겼으니까 4가 되네요. 근데 이게 정수라고 했거든. 그럼 정수끼리 곱해서 4가 된대요. 1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죠. 2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죠. 4 곱하기 1일 수도 있죠. 물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1 곱하기 마4가 되려면 이러한 진수 조건에 위배된단 말이야. 일단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수끼리 곱해서 4가 되는 상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다야? 3개밖에 없다고. 됐죠? 이게 정수기 때문에 선생님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거야. 그것을 진수 조건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진수 조건을 먼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2, 3, 4, 5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인데 실수하기도 쉬운 문제야. 실수를 안 하도록 습관을 길러주시고 혹시라도 과제를 풀거나 그럴 때 정말 진수 조건 때문에 실수했다면 진짜 머리카락을 한 10개씩은 그때마다 이렇게 뽑아내세요. 주문을 외워. 나는 실수하지 않겠다. 진짜 안 돼요. 정말 실수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너무 많이 봤어. 정말 실수하면 안 돼. 자, 이제 치환으로 갈게요. 우리 지수에서도 치환을 했었는데 근데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지수는 보통 치환하면 범위가 생겼어. 물론 노고도 마찬가지야. 범위가 생겼어. 근데 이건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방정식은 분명히 근이 있는 거예요. 근이 있다고. 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7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면서 7번 로그 4분의 x 곱하기 로그 3분의 x가 1이 되는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 알파랑 베타를 곱하래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로그 a분의 b니까 로그 b 빼기 로그 a거든.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3이죠. 는 1인 거네요. 이게 뭔 꼴인데요? 바로 요거라고요. 로그 AX가 포함된 항이 2개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로그 A의 X를 T라고 치환할 거라고. 그럼 거기까지는 이제 쉽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로그 A의 X를, 로그 X를 T라고 치환했어요. 치환했더니 다시 주어진 식 전개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로그 3 플러스 로그 4 곱하기 로그 x니까 t 더하기 로그 3 곱하기 로그 4 넘기면 마 1은 빵 이거잖아요. 근데요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두 근을 구해서 두 근을 곱하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두 근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자, 습관인데 자,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우린 치환했잖아. 그럼 치환한 거의 두 근은 뭐죠? 이 식의 두 근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근은 x값이야. 이거의 근이 알파란 얘기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더니 성립했다는 얘기고 그럼 x에 알파를 대입한 것은 t에다가는 뭘 대입한 거야? 로그 알파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얘의 근이 알파라고 했다면
치환된 이 2차식의 두근은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잖아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곱하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따라서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의 합은 결국 로그 알파 베타랑 같은 건데, 그럼 이것은 뭐다? 치환된 식의 두 근의 합인 거야. 그럼 이거의 두 근의 합은 뭔데? 얘잖아요. 얼마야? 로그 12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12가 되는 거야. 자, 인수분해에서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얘기를 6번 이론에 있는 보충학습을 보래요. 6번 이론의 보충학습. 거기에 두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줄 뭐야? 로그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치환 후 두근의 합을 이용했잖아. 우린 그렇게 푼 거잖아. 그럼 거기다가 밑줄 걸어주세요. 로그 방정식의 두근, 그 두근 밑줄 걸어놓고 알파 베타라고 써보세요. 그럼 로그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치환 후에 두근의 밑줄 걸어놓고 뭐겠어요? 로그 A의 알파랑 밑이 A인으로 본다면 로그 A의 알파랑 로그 A의 베타라고. 어떤 식이 있어? 그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로그 값을 치환했어. 그럼 치환된 두근은 로그 A의 알파랑 로그 A의 베타인 거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려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로 윗줄 지수 방정식의 두근 뭐야? 알파 베타죠. 그러면 치환 후의 두근은 뭐야?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곱해야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었다고요. 자, 같은 문제가 두 개를 더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8번과 9번 그냥 충분히 연습하라고 두 개를 더 집어넣었어. 근데 한번 8번을 볼게. 그리고 그거랑 7번을 비교해 보자고. 자, 우리 8번 문제를 봤을 때 로그 4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x의 4, 그 다음에 빼기 3 이꼴 빵. 자, 이거의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문제도 이거의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고,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이거 역시 어떻게 풀 거냐? 이거 치환이거든요. 로그 4의 x를 얘는 앞으로 당길 거고요. 로그 4의 x를 t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뭐야? 2t 마이너스, 그럼 얘는 그거의 역수니까 t분의 1이죠. 빼기 3은 빵이 되고요. 양변에 t를 곱하면 2t 제곱, 얘부터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2, 1, 1, 1. 그 다음에 뭐 잘못했나? 자꾸 나 왜 이러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나오죠? 이것도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얘도 안 되는 거네 그냥. 그쵸? 안 된다고요. 그럼 똑같네 얘랑 상황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당황한다? 당황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고. 난 당황 안 했어. 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잖아. 근데 당황하지 않는다고. 왜요? 어떻게 푼다고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습관적으로 쓰라고요. 이거 왜? 두 근은 뭐가 되는 거다? 얘를 t로 넣었으니까 로그 4의 알파랑 로그 4의 베타라고 놓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가 문제잖아.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로그 4의 알파 더하기 로그 4의 베타가 되고요.
그것은 결국 로그 4의 알파 베타인데 그게 얼마인데? 두근의 합인 거니까 2분의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4의 2분의 3제곱, 즉 2의 세제곱이다. 8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자, 절대로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 근을 구하면 돼.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와. 근데 상당수의 문제가 실제로 치환해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물론 억지로 근의 공식으로 풀 수는 있어. 즉 이걸 가지고 실제 근을 구할 수는 있다고.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근을 구해서 실제 두 개를 곱하시오. 이걸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뭐다? 기본적으로 로그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치환 후에 두 근의 합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헷갈리거든?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 풀 때 얘를 쓰고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쓰고 이거를 문제에 쓰고 시작해야지만 안 헷갈린다고. 역시 문제 풀 때 두근이라고 했으면 그 두근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치환된 식에서의 역시 얘를 쓰고 문제를 풀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직접 인수분해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거였고요. 자, 인수분해가 되기를 바라며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에 로그 3의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9의 x 더하기 26 이꼴 빵. 자, 문제 똑같아요.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를 곱하래요. 자, 그럼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죠. 우리는 누구를 치환할 거니? 로그 3의 x를 t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럼 아까 똑같이 푸는 거야. 어떻게?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쓰고 나서 치환된 식을 써주면 얘가 t면 주어진 요 식은 t-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는 3의 제곱이고요. 그 지수는 앞으로 가면은 분모로 가니까 얘는 결국 10 곱하기 t가 되고요. 더하기 26은 빵. 이거네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t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27 이꼴 빵. 자,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해도 괜찮아.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t-3 t-9가 빵이다. 그러니까 t가 3이거나 9인 건데 t가 3이란 얘기는 얘가 3인 거니까 x는 3의 세제곱이다. t가 9면은 x는 3의 9제곱이다. 이 두 개를 곱한 거 3의 12제곱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치환했어. 근데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된다면 어차피 2차식이니까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이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그럼 인수분해하고 시작하면 돼.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근을 구하진 않는다고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 다시 복습하면서 7, 8, 9번의 그런 상황의 차이를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11번. 자, 우리가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경우, 자, 우리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경우를 세 가지 상황을 배웠습니다.
자,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야. 10번 타이틀이.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경우는요. 첫 번째는 복잡한 지수였죠. 복잡한 지수의 크기 비교죠.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첫 번째 경우였죠. 지난번에 예를 들면서 뭐 이런 부분 했잖아. 2의 67제곱이랑 3의 50제곱.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양변의 로그를 씌워서 67 로그 2와 50 로그 3을 비교하면 되는 거다. 두 번째, A의 fx제곱과 B의 gx제곱이 같은 x를 구하는 문제들. 밑이 서로 다른데, 근데 그러면 지수방정식, 밑이 서로 다른 지수방정식은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거다. 근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뭐였어요? 밑도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가 되는,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가 되는 이런 꼴은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죠. 성원아, 다 풀었니? 그러니 다 풀었냐? 자, 그러면 이거는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 했는데, 그래서 11번입니다. 11번이 어떠한 꼴이냐를 봤더니 뭐야? x에 잘 봐야 돼요. 지수가 조그맣지만 로그 2의 x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제곱이 이꼴 0이래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야. 그러면 이 형태가 뭐다? x 미지수잖아. 지수도 미지수잖아. 바로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인 이런 꼴이라고요. 그럼 이런 꼴은 양변의 로그를 씌워야 돼요.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씌우면 어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 여기다가 바로 로그 씌울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되죠. 왜요? 로그 0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로그 씌울 때 로그 A 빼기 B가 로그 A에서 로그 B를 뺀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양변의 로그를 씌우려면 최소한 우변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우변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는 거라고요.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씌웠다는 얘기는 여기다 그냥 밑이 2인 로그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제곱은 이꼴 밑이 2인 로그를 그냥 갖다 쓴 거죠. 8x제곱. 이거인 거고. 얘 앞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니까 이거의 제곱이고요. 는 이거 주의하자고 있죠? 얘는 뭐야? 로그 2의 8 곱하기 x제곱인 거니까 얘는 로그 2의 8 3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 2 로그 2의 x죠. 됐어요? 저게 어떻게 로그 2x 제곱? 로그 2의 8x제곱은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8 3 더하기 얘는 앞으로 보내면 2 곱하기 로그 2의 x.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그 위에 식에서 여기서요. 아니 그 여기서요. 앞에 식에서 왼쪽 얘기해요. 좌변이 어떻게 아래가 돼? 이거야? 그냥 양변, 그러니까 얘 넘기는 식이 이걸 넘겨주면은 x의 로그 2의 x제곱이 8x제곱이라는 얘기고, 양변의 로그를 씌웠다는 얘기는 그냥 이 앞에 밑이 2인 로그를 그냥 써준 거라고. 이렇게. 네. 그치? 그냥 쓴 거라고. 그냥 표현했지. 이렇게 해서 표현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뭐다?
이제 아까랑 같은 얘를 t로 치환해주면 이제 똑같은 문제꼴 되는 거죠. t제곱은 2t 더하기 3인. 그쵸? 같은 꼴. 그래서 인수분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근이 알파랑 베타면 치환된 두 근은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 그냥 똑같은 꼴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12번도 같은 문제죠. 우리 12번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요. 12번. x의 로그 x제곱이 이꼴 x분의 100이래요. 자, 마찬가지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 그건 어떻게 풀 거라고요? 미지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니까 역시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양변 로그 씌우면 쟤는 뭐야? 로그 x의 로그 x제곱이죠. 이꼴 우변도 로그 x분의 100 이렇게 되고요. 이거 앞으로 당겨버리면 로그 x의 제곱 이꼴 얘는 로그 100 2 빼기 로그 x. 그래서 똑같이 치환해서 푸는. 그냥 형태만 알면 돼. 그래서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그러면 앞에 거 이용해서 치환해서 풀면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요 14번부터 계속 진행을 할게요. 오늘 아마 좀 쉬울 거야. 왜? 우리 인증 테스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단원이 총 3개로 나눌 수 있어. 지수로그 가장 큰 단원이고, 통합함수 좀 작은 단원이고, 수열 큰 단원인데 그 중에 하나의 단원이 끝났습니다. 오늘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부할 시간은 좀 줄 거고요. 그래서 소단원 인증 테스트를 할 건데, 인증 테스트는 우리 지난번 했던 거랑 동일하게 베이직이 하나 있고요. 디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서티피케이션과 디프 서티피케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기간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우리 다음 주 토요일날 설 휴가 아닌가요? 맞죠? 다음 주 그럼 안 되는데? 목요일날 내가 학원에 안 오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보는 거예요. 일찍 오면 돼요. 화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부터 가능하고요. 클리닉 시간 목, 토, 화. 그러니까 3번 중에 한 번 참여해서 그냥 시험 보라 이거지. 시험 봐서 그냥 시간 제곱 문제 줄 테니까 그냥 한 기본적으로 한 20문제 정도? 그냥 베이직 한 20, 디프 한 20 또는 한 15 이 정도로 맞출게요. 그리고 문제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가급적이면 한영 외고의 기출 문제들을 넣으려고 노력은 할게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한영 외고 기출 문제가 좀 이 지수부 파트 또는 삼각함수 파트 같은 게 다 옛날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 막 정말 옛날 문제들, 정말 옛날에 출시됐던 교육과정이 작년부터 딱 요게 들어가면 구분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많지 않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한영외고의 기출 문제들 또는 그 유형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출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클리닉 시간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어쨌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점수는 대략 한 70점 이상을 통과점으로 잡을게요. 자, 14번 합시다. 14번. 14번 하자. 또 어디 아프니? 자, 14번 진행할게요. 가우스 로그 2x 플러스 로그 2x가 이꼴 2분의 13이 되는 해를 구하래요. 그냥 간단하죠. 우리는
로그에서의 가우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정수 부분이었잖아요. 가우스 기호 아래 로그가 있으면 걔는 정수 부분이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로그 x가 있으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보통 기호로 n과 알파로 나타냈으니까 우리 얘를 기호로 쓴다면 로그 2의 x는 n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요 n은 정수고 요 알파는 0과 1 사이 값이다. 이렇게 썼었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가우스를 붙이면 얘는 n인 거죠. 그러면 n과 알파를 더했더니만 2분의 13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 알파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 n은 3인 거잖아. 됐죠? 아,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값 n은 3이 될 수밖에 없다. 알파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밑이 2인 x의 로그가 2분의 7인 거네. x는 2의 2분의 7제곱이죠. 이거 거듭제곱근의 꼴로 바꿔주면 뭐죠? 얘는 루트 2의 7제곱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2의 7제곱은 2의 6제곱 곱하기 2고 이것은 2의 세제곱만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8루트 2랑 똑같다 라고 정답 쓸 수 있는 거지. 정답은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미 16번은 앞부분에서 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었죠? 로그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치환 후 두근의 합을 이용한다 였어. 그거 이용해서 16번 풀어주시면 그냥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18번 치환 연립 방정식. 자, 로그 2의 x가 있어요. 이거랑 로그 3의 y를 더했더니만 얘가 6이래요. 그래, 오케이. 두 번째, 로그 3의 x랑 로그 2의 y를 곱했더니 8이래요. 이렇게 되었거든. 이게 로그 2의 x를 대문자 x라고 놓고 로그 3의 y를 대문자 y라고 놓는다면 그럼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6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두 번째 식은 뭘까? 두 번째 식은 x 곱하기 y가 8이라는 얘기거든요. 오탄가요? 오탄가요? 문제가? 로그 2의 x가 대문자 x잖아. 근데 얘는 밑이 3이잖아요. 얘는 밑이 2잖아요. 그럼 얘가 대문자 x는 아닌 거죠. 얘가 대문자 y는 아닌 거죠. 하지만 얘는 x 곱하기 y라고요. 그것은 로그의 성질이란 말이야. 로그 a에 x가 있고 거기랑 로그 b에 y가 있어. 두 개를 곱했어. 이거는 뭐랑 똑같아? 이 a랑 이 b는 곱셈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로그 b의 x랑 로그 a의 y를 곱한 거랑 같다고. 왜요? 밑변환 공식으로 확인하면 되죠. 얘를 밑을 그냥 둘 다 10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럼 좌변은 뭔데요? 밑을 10으로 고치면 얘는 로그 a분의 로그 x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y잖아요. 그런데 우변도 밑을 10으로 고쳐봐. 로그 b분의 로그 x 곱하기 로그 a분의 로그 y잖아요. 그럼 두 개는 서로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결국 곱셈에 대해서는 밑을 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이 3과 요 2를 지들끼리 순서를 바꿔도 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 식은 x 곱하기 y가 8이란 얘기라고.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더해서 6 되고 곱해서 8이래요. 뭐죠? 4랑 2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놈은 얘가 4고 얘가 2가 되거나 아니면 2가 되고 4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 x, y가 될 수 있는 것은 4,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 4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x가 4가 된다는 얘기는 소문자 x는 16인 거고 이때는 소문자 y가 9가 되겠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소문자 x, y를 다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연립방정식이 주어진 이러한 로그 문제는 치환해서 풀면 돼요. 그럼 그 문제가 19번 문제랑 역시 똑같은 거죠. 그럼 19번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19번도 치환할 거라고. 그럼 첫 번째 치환된 식은 뭐다? x랑 y랑 더했더니만 2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럼 아래에 있는 식도 역시 뭐야? 3과 4를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순서 바꿔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니? 하나는 로그 4의 x죠. 로그 4의 x는 그럼 2분의 1x인 거고 그 다음에 쟤는 그냥 대문자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둘 다 같은 문제인 거야. 같은 문제. 22번은 그냥 냈어요. 그냥 하나의 유형이니까. 근데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유형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 그냥 로그 a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빼기 2 로그 a 플러스 1 x 더하기 1 이꼴 0이 중근을 갖는데요. 이게 로그 방정식이냐 라고 본다면 로그 방정식은 아닌 거야. 물론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로그 방정식은 로그에 미지수가 있는 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2차 방정식이란 얘기는 뭐야? x를 미지수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x가 미지수인 거니까 이 로그 a는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냥 각각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판별식이 0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x 앞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생각한다면 걔는 절반 제곱 로그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빵인 거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로그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로그 a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로그 a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빵인 거죠. 자, 치환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로그 a 플러스 2 로그 a 마이너스 1이 빵인 거고요. 그러니까 로그 a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인 거다. a 값 2개 나온다. 그냥 끝났네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22번에 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 문제들을 지난번에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은 건너뛰지 않을게요. 22번에 있는 첫 번째 박스는 정독하셔야 되고요. 22번에 있는 두 번째 박스도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보충학습에 있는 거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다 정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봉이법에 대한 제일 끝에 박스 보충학습으로 되어 있는 그 박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봉이법 공식은 이거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이게 기본 공식이야. 물론 이 r 대신에 100분의 x라고 써도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 근데 나는 그냥 보통 r이라고 쓰는데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
A는 처음값이었죠. 처음값. 이 A는 처음값이야. 이니셜 포인트죠. 처음값. 요 R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비율이었어요. 증가, 감소하는 비율이고 요 N은 뭐였다?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아니야. 5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n이 꼭 5인 건 아니야. 그냥 횟수예요.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얘기한다면 결국 이 얘기는 처음값 A가 R의 비율로 R의 비율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때 n번 지나면 횟수니까 n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어떻게 되는가. 우린 이거를 독립법의 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식을 세워볼 거라고. 이 식을. 자, 그래서 보충학습에 있는 첫 번째 거부터 매회 20%씩 증가한대요. 또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매회 20%씩 증가한대요. 그럼 이걸 식으로 세워보자고. 그럼 어떻게 식 세우면 돼? 처음 값을 그냥 A로 놓는 거니까 A 곱하기 뭐다? R이 얼마인 거다? 0.2인 거죠? 증가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1 플러스 R, 즉 1.2의 n제곱 이렇게 세우면 되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매년 20%씩 증가한다면 n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식인 거라고. 그럼 두 번째, 매회 10%씩 감소한대. 이제는 매회 10%씩 감소한다. 그럼 감소하니까 식을 세우면 처음 값 A 곱하기 감소할 때는 뭐야? 마이너스 0.1인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0.1, 0.9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0%씩 감소한다면 n년 후에 어찌 되느냐에 대한 식이에요. 자, 계속 매회 2배가 된다. 그 얘기를 우리는 귀납적으로 생각한다면 처음 값이 A예요. 그러면 한 번 지나면 1회 지나면 2배니까 2A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또 지났어. 그럼 2회가 되면 다시 2배니까 2의 제곱 A가 되는 거고 한 번 또 지났어. 그럼 3회가 되면은 2의 세제곱 A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n번 지날 때 어찌 되냐 이잖아. 그럼 n번 지나면 A 곱하기 3회일 때가 이거면 n번 지나면 2의 n제곱이다. 즉 2의 n제곱 A가 되는 거네요. 식 세우는 게 복잡하다면 귀납적으로 나열해보고 나열된 걸 가지고 다시 일반화를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회 절반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귀납적 나열해버리면 그러면 매회 절반이면 어떻게 식이 되겠어요? A 곱하기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똑같이 생각하면 자, 3년마다 4배가 된대요. 이제는 3년마다 4배가 되었다. 그러면 3년마다 4배가 됐다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운다면 얘는 A 곱하기 증가하는 거야. 1 플러스 R, R의 비율로. 그게 몇 번 지나면 3번 지났더니 이꼴 4배가 된 거니까 4A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사실 어떤 식을 쓰는 거라고요? 이 식을 써야 되는 거라고요. 이 식을. 그럼 그 얘기는 A 약분해버리면 그리고 양변을 4제곱으로 즉 3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그러면 1 플러스 R은 4의
3분의 1제곱인 거잖아. 얘를 어디다 대입해? 요 1 플러스 r에 대입해버리면 그럼 따라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대신에 4의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그거의 n제곱이니까 4의 3분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야? 3년마다 4배가 된다면 n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식이라고요. 처음부터 이 식을 쓰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도출하기 힘들면 얘는 이렇게 유도해서 이 식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3년마다 4배가 된다면 그러면 6년 후에 몇 배가 되는 거야? 16배. 그건 안단 말이야. 3년이 2번이니까. 9년이 지났어. 몇 배인 거야? 4배 곱하기 4배 곱하기 4배 64배. 그건 안다고. 하지만 3년마다 4배래요. 10년 지났을 때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대답 못한다고요. 그때는 이 식을 써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치? 자꾸 고기만 끄덕끄덕거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6,000년이다. 뭔 말이죠? 반감기가 6,000년이다.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야? 이 얘기라고. 반감기가 6,000년. 우리 몸속에는 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탄소 연대 측정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몸속에 탄소가 있다고. 근데 탄소가 보통은 원자량이 10인데 원자량이 14가 되는 요상한 탄소가 있어. 별로 존재하지 않는 14C라고 해요. 이런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는요. 가만히 놔두면 6,020년이 지나면 탄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너희 몸속에 있다고. 너희 몸속에 이런 탄소가 들어가 있어.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에 웜홀이 생긴 거야. 이게 지하 한 50km 아래로 갑자기 우리가 쏙 들어가서 고열 속에 싹 들어가서 땅이 닫힌 거야. 다 죽었죠, 그쵸? 나 빼고. 나는 살았어. 딱 여기 끌어넣어가지고 쏙 뭐야? 이게 된 거야. 다 죽었어, 나 빼고. 근데 그런 데 있잖아. 인류가 멸망했다고요. 멸망해서 바퀴벌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바퀴벌레가 갑자기 너희들의 화석을 발견한 거라고. 되게 압축된 화석을. 궁금한 거지, 걔들이. 걔들은 분명히 옛날에 살던 인간이란 족속인데 도대체 언제 죽은 건지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화석 속에 있는 탄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화석에 있는 탄소 측정해서 원래 탄소가 이만큼 있어야 정상이야. 원래 100만큼 있어야 정상인데 측정했더니 탄소가 12.5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게 언제 죽은 거냐? 탄소는 6,000년이 지날 때마다 반으로 줄어들잖아. 그럼 원래 100이었어. 6,000년이 한 번 지나면 50이 되겠죠? 60년이 또 지나면은 25가 되겠죠? 그럼 또 지나면은 12.5가 되는 거 아니야? 6,000년이 3번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8,000년 전에 죽었던 인류였다고. 이게 공룡 화석을 보고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공룡 화석 보고 이게 언제 살았던 거냐? 그래서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던 거냐? 그 화석들을 다 측정하면 되죠. 다 측정해서 탄소를 한번 측정하면은 얘는 언제, 얘는 언제, 얘는 언제. 그래서 걔 폭을 생각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똑같이 아까처럼 얘도 10년이 지날 때 어떻게 되느냐고 한다면은 요식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반감기가 6,000년이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뭔 말이죠? 6,000년마다 2분의 1배가 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반감기가 6,000년이다. 6,000년마다 2분의 1배랑 같은 얘기니까 얘랑 똑같은 논리로 식을 세운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곱하기 4배 대신에 2분의 1배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이다?
3년마다면 3분의 n제곱이다. 6,000년마다니까 6,000분의 n제곱인 거라고. 그래서 반감기가 6,000년이야. 그러면 n년 지날 때 얼마가 남아? a 곱하기 2분의 1에 6,000분의 n제곱이 남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생활 문제 중에서 그냥 식이 대놓고 나온 실생활 문제들 우린 과제로 그동안 많이 풀어왔었어. 그 문제들은 그냥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지만 실생활 문제의 절반은 식이 주어진 문제, 절반은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 근데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는 전부 다 이 문제라고요. 전부 다 이 식을 가지고 복리법식을 세워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든 뭐하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거기 주어진 보충학습의 그 표현들 전반부는 쉽지만 뒤에 거 3년마다 4배다 또는 반감기가 6,000년이다 이 정도도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됐죠? 됐지? 자 이제 해볼게요. 이제 해볼게. 23번입니다. 23번. 같은 시기에 동일한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벤처 회사 A랑 B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자본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처음 값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 회사는 자 우리가 복리법식을 세우는 거죠? 이거잖아. 이 식을 세울 거야. A 회사. 그럼 A 회사는 N년 후에 뭐가 되는 거니? A 곱하기 뭐다? 매년 10%씩 증가하는 거니까 1.1의 n제곱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B회사는 초기 자본이 똑같았으니까 그럼 B회사는 똑같은 금액 A 곱하기 20%씩 증가하는 거다. 1.2의 n제곱인 거야. 자, 문제는 B회사가 A회사의 10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A 곱하기 1.2의 n제곱이 10배가 되는 10배가 되는 A 곱하기 1.1의 n제곱이 되는 n을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죠. 뭐 끝났네요. A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 로그의 값이 있다는 얘기는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 씌우면 n 곱하기 로그 1.2죠. 는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얘는 a 곱하기 b에 로그 씌운 거니까 로그 10 1 더하기 로그 이거 n 곱하기 로그 1.1 이제 문제에 얘랑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데 이 정도 문제는 정말 감사한 문제입니다. 왜요? 딱 떨어지게끔 출제가 되거든요. 숫자가 간단하잖아요. 0.04, 0.08 그런데 24번 유세야 좀 안 돼. 자 24번 복리법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식 세우기가 힘들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가끔씩 색을 세우는데 되게 힘들 때가 있다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정도로 사실 쉽긴 한데 만약에 식을 세우는 게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즉 나열해봐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라고. 귀납적 사고를 통한 일반화를 하는 거라고. 식 세우는 게 힘들면 24번 적습니다. 24번 식을 세우는 게 힘들면 식 세우기가 힘들면 24번 식 세우는 게 힘들면 귀납적 사고를 통한 일반화 뭐야? 나열해서 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좀 안 되니까. 귀납적 사고를 통한 일반화니까 24번.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도대체 뭔지 24번. 이런 거네.
제과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빵의 가격을 인상한대요. 빵의 개당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무게를 10% 줄인대요. 가격은 똑같은데 무게만 줄이는 거야. 그럼 이런 거를 n번 시행하면 무게당 가격이 처음에 1.5배 이상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래.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는 대충 아는데 식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쵸? 그렇지 않을까 진짜? 그러면 이거 억지로 식을 세우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열하는 거죠. 이것처럼 나열하는 거라고. 그럼 분명히 얘는 뭐가 있는 거야?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고 그러면 무게당 가격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나열해 보자고. 처음에 가격이 프라이스야. P. 처음에 무게가 W야. 그럼 무게당 가격은 뭐야? 무게당 가격은 뭐겠니? 이것도 헷갈려요. W분의 P죠? 이거잖아요. 이게 초코파이 같은 거라고요. 초코파이가 이렇게 한다고. 초코파이가 처음에 초코파이가 그냥 하나에 100원이야. 근데 얘들이 점점 무게를 줄여요. 작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한 입에 쏙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가 아닌 거야. 그치? 한 입에 쏙 들어가면 이게 초코파이가 아니고 빅파이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비자가 너무 이제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초코파이가 어떻게 해요? 광고를 때려요. 그때 이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크기는 커지고 내용은 좋아졌다. 그래서 거기다가 줄 하나 쫙, 초코 줄 하나 쫙 그어놓고 가격을 2배를 인상해요. 대신에 커져요. 다시 또 걔가 신압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해요. 50년 동안. 그래서 이 초코파이 같은 이 상황인 거죠. 가격은 똑같은데 1회가 지났더니 가격은 똑같은 거야. 그럼 무게가 10%가 줄었다고 했으니까 무게가 10분의 9 W가 된 거고, 그러면 무게당 가격은 가격을 무게로 나눈 거니까 얘로 나누면 뭐가 돼? 9분의 10 곱하기 W분의 P가 되잖아요. 그러면 2회가 되면 뭐라고요?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무게가 1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한 거고, 그럼 10분의 9의 제곱 W가 되고요. 그럼 무게당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을 무게로 나눈 거니까 9분의 10의 제곱 곱하기 W분의 P가 되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일반화가 된다고. 이게 2회 시행했을 때의 무게당 가격이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n번 시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n번 시행하면 뭐가 되겠다? 9분의 10의 n제곱 곱하기 W분의 P가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뭔데요? 그렇게 n번 했을 때 처음 W분의 P잖아. 그거의 1.5배. 얘가 바로 2분의 3 곱하기 W분의 P가 되는 n을 구하는 문제였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그냥 이거 약분 해가지고 양면에 또그 씌워주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우린 기본적인 상황은 다 식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내외 20% 증가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면 살짝 나열해서 그것을 유도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1회, 2회, 3회 지냈을 때의 결과를 써보라고. 그럼 그 결과를 쓴 거로부터 n번 지났을 때 n회의 결과를 유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귀납적 방법까지는 고려해 보면 된다. 그러면 식은 다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25번입니다. 25번.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예요. 아주 옛날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해서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그게 뭐 지금이 났던 얘기가 아니고 한 30년 전에도 얘기가 있었다고. 네, 그냥 옛날 문제인데 옛날 문제인데 또 지금도 어쨌든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됐죠. 어제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인구가 안 줄었어. 그러니까 애들은 줄잖아. 애들이 줄잖아. 우리 때는 한 반에 50명 됐단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외국인데 우리 한 반에 50명이었단 말이야. 남자 30명, 여자 20명. 50명이었단 말이야. 남자가 좀 많았어. 근데 지금은 한 반이 적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인구가 줄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그 나이대 인구가 준 거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진 않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오랫동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줄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거의 한 10년 전에 기사를 이런 걸 봤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나이대가 몇 살이냐라고 했을 때 그 평균 나이대가 선생님 나이대랑 똑같은 거야. 10년 전에. 근데 내가 어디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 조사를 또 한 거야. 우리나라 평균 인구가 몇 살이냐라고 했더니 또 내 나이랑 똑같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대는 내 나이대야. 그러니까 나는 딱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대에 살고 있는 거야. 야, 25만. 아니, 그렇다고. 거의 똑같다고.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대요. 이 초고령화 사회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런데 2000년에 총 인구가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50만 명이었대요. 2000년에는. 2000년이 있었는데 이 2000년에는 전체는 1000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50만 명이었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 인구는 매년 0.3%씩 증가한대. 즉 N년이 지났다는 거죠. N년 후에는 자, 얘를 수식으로 세웠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000 곱하기 매년 0.3%죠. 헷갈리면 안 돼요. 1%가 얼마인데요? 1%가 0.01인 거죠. 보통 20%가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1 플러스 아래서 1.1을 곱한 이유가 1 플러스 100분의 20을 곱한 거라고. 0.1을 곱한 거라고. 그러면 0.3%니까 뭐라고 써야 돼? 1.00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0.003인 거잖아. 맞죠? 1%가 0.01이니까. 그치? 1%가 0.01이니까 0.1%는 0.001인 거고 0.3% 0.003이 더 증가한 거라고. 이렇게씩 세우면 되네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4%씩 증가한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50 곱하기 1.04의 n제곱인 거야. 자, 뭘 묻고 있냐면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를 구하는 얘기는 초고령화 사회가 문제 뭐라고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즉 이분들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50 곱하기 1.04의 n제곱이 이분들이 이상인 거다. 뭐에? 총 인구는 예죠.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n을 구하시오가 문제죠. 자,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는 독립법에 대하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 헷갈리잖아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공리법은 그 사용 좀 많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게 쓸 일이 되게 많다고. 공리법은 백화점 가면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사모님 하면서 이거 지금 이게 신상품인데 뭐 다음 달 되면은 뭐 10% 올라간다. 뭐 20% 지금 할인 주겠다. 근데 카드로 사면 몇 할인 된다. 뭐 막 얘기 막 한다고. 그럼 그 합리적인 소비하려면 공리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26번 중요합니다. 26번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26번. 중요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별의 밝기 문제예요. 나중에 보면은 막 그 1등급, 2등급 별 밝기 문제 그거 교과서에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되게 많이 다룰 거야. 헷갈리면 안 돼. 26번.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할 때 그 세기가 A에서 B로 바뀌면 전파 감세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대요. 얘는 이제 식이 주어진 문제죠. F는 10 곱하기 또 그 A분의 B라고 놓겠다. 자, 이 얘기인데 전파 감세비가 마이너스 7이면 투과한 전파의 세기는 투과하기 전 세기의 몇 배이에요? 자, 보자. 투과한 세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B죠. 맞죠? 그러면은 투과한 세기가 투과 전에 몇 배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투과한 세기는 B라고요. B. 투과하기 전은 A잖아요. 그럼 B는 A의 몇 배냐를 물어본 거야. 뭘 구하란 얘기니? B는 A의 몇 배냐? 뭘 구하래요? A분의 B인가요? B분의 A인가요? 생각해야 되나요? A분의 B죠? 예를 들어서 8이 2의 몇 배야? 4배잖아요. 왜? 2분의 8이 4니까. 그러면 B가 A 몇 배냐? 즉 A분의 B를 구하라는 얘기라고요. 어떨 때? 이 F가 마이너스 7일 때.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마이너스 7은 10 곱하기 또 그 A분의 B인 거고요. 그럴 때 A분의 B를 구하라가 문제라고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럼 이거 10 나눠주면 결국에는 또 그 A분의 B가 마이너스 10분의 7 이런 얘기죠? 그럼 A분의 B는 10에 마이너스 10분의 7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단이라는 조건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단이라는 조건에 뭐가 나왔냐면 단 10에 10분의 3제곱이 2인 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중간식에 대입만 하면 정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문제 주어진 조건과 문제에서 유도된 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조건과 이게 조건이죠. 조건. 이거는 중간식이죠. 조건과 중간식이 다르면 변형해야 됩니다. 누구를 바꿔야 될까요? 조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건과 중간식이 다르면 중간식을 조건이 나오는 형태로 변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에요. 조건과 중간식이 다르면 무조건 이 조건의 형태로 식을 바꾸라고. 그 주어진 그 식을 10분의 3이 포함된 식으로 바꾸면 얘는 10에 뭐죠? 10분의 3에서 뭐 한 거야? 뭘 해야지 얘가 된다? 1을 뺀 거잖아요. 이렇게 중간식을 조건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라고. 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의 10분의 3제곱을 10의 1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10의 10분의 3제곱이랑 똑같다는 얘기고
요게 2라고 돼 있으니까 10분의 2, 즉 5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다 풀고 이상하다 라고 하지 마시고 조건과 중간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형태만 살짝 바꿔주면 돼. 그것은 조건의 형태에 맞게끔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로그 부등식 할 건데 로그 부등식부터는 방정식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 뒷부분은 그냥 막 건너뛰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갈게. 자, 로그 부등식이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냥 똑같은데, 제 소문스포 내려놓고, 자,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죠. 증가냐, 감소냐에 대한 판단만 하면 돼요. 증가냐, 감소냐.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잖아.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겼었고 1,0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걔는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였다. 이거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증가함수의 정의가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다. 로그 A의 X1 그 다음에 로그 A의 X2 이거였고요. 그런데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역으로 이러한 로그의 값이 더 컸을 때 밑이 1보다 크면 진수도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반대죠. X값이 커지면 이제는 방향이 반대로 그거에 대한 로그의 값은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더라. 이 얘기였고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분의 1에 5랑 로그 2분의 1에 10이 있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라고 한다면 진수는 10이 5보다 더 크지만 하지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실제 값은 왼쪽 값이 더 크다. 그게 이 얘기였잖아요. 밑이 2분의 1이면 5를 대입할 때 값보다 10을 대입할 때 값이 더 아래쪽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5를 대입한 값이 더 큰 거다 이거죠. 그 얘기였죠.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이젠 그냥 쉬워요. 똑같은 문제들인 거야. 그럼 주의할 점도 똑같아요. 진수 조건 쓰고 시작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28번 다음 연립 부등식을 풀래요. 얘는 첫 번째 식이 4분의 3에 3x-1제곱 얘가 더 크거나 같다 3분의 4에 x-3제곱인데 아까 우리는 지수가 밑이 서로 다르면 그때 지수 방정식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고 했지만 이건 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왜요? 밑이 서로 역수인 거잖아. 그럼 밑이 역수면 밑을 뭘로 바꿀래요? 가급적이면 큰 수로 바꾸는 게 좋죠. 왜? 밑이 1보다 크면은 방향이 그대로니까 실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3은 3분의 4의 역수니까 역수란 얘기는 3분의 4의 마이너스 제곱인 거죠. 그래서 얘는 3분의 4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인 거다. 이렇게 바꿔주면 밑이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면 지수 역시 똑같이 증감수고 그럼 방향이 똑같은 거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크거나 같은 거다. x 마3인 거죠. 넘기면 4x가 4니까 x가 결국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그래서 하나를 얻어냈다. 물론 두 번째 식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3보다 작대요. 우리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어떤 또그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서 상수가 보이면 이 상수를 밑이 같은 또그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하고요.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방향은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8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되죠. 주의할 점 뭐라고요? 이걸 쓰기 전에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런데 진수 조건에 의하면 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주어진 이 식은 사실은 이미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보면 항상 양수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든 간에 일단 진수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럼 결국 요것만 풀어주면 된다. 넘겨서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2x 마3이 0보다 작다. x 마3 x 플러스 2는 0보다 작은 거다. x는 마1부터 3까지다.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즉 둘의 교집합을 구한 거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마1보단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네요. 지수 부등식과 또그 부등식입니다. 차이점 똑같고요. 그러니까 뭐 과제를 잘 하신 분들은 뭐 여기부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어요. 29번 두 개의 집합이 있대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을 봤더니 A는 이거네요. 3의 X의 X-2 이것이 작거나 같다 3의 2X 마3이니까 밑이 1보다 크면은 방향 그대로 이 얘기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방향 그대로 2X 마3인 거다. 넘겨서 X범위 구하면 그냥 1에서 3까지가 나올 거야. 이게 A라는 집합이죠. 그죠? A라는 집합이죠. 자, B라는 집합은 집합 B는 진수 조건 먼저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수 조건에 의하면 일단 앞에 있는 진수 일단 B를 먼저 보면 요건데 요그 2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요그 2에 2x 이건데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단 얘기는 근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니? 단 a제곱이 3b보다 작다.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거의 판별식이죠. 주어진 식의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3인데 근데 이것에 의해서 얘는 0보다 작은 거네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식은 2차 식이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거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없다.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그럼 주어진 2차식은 이렇게 붕 떠 있는 거고 그럼 항상 0보다 큰 거네요. 역시 그냥 진수 조건 그냥 만족하네. 그러면 얘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진수 조건은 x가 그냥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그 조건에서 결국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방향 그대로 유지해서 써준 거죠. 이렇게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고. 자 이제 문제를 봤더니 두 집합이 서로 같대요. 그러니까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얘도 1과 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되는 거다. 근계수로 A, B 구할 수 있었다. 쉽죠? 같은 문제입니다. 30번 똑같은 문제예요.
자, 30번은 일단은 그래서 같은 문제니까 생략은 할 텐데 그냥 생략할게요. 같은 문제니까. 31번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31번을 낸 의도는요. 사실은 33번 때문이에요. 33번 그냥 넘어갈게요. 33번으로. 33번. 아, 이 문제에다가 주의라고 적어놓으세요. 주의. 아, 이거 일단 보기를 그 1, 2, 3, 4, 5번 보기를 그냥 가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보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이렇게 돼 있다. 로그 2에 그 다음에 로그 3에 x가 누가 사라졌는데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거의 해를 구하래요. 이거 해를 구하래. 근데 이 문제를 바꿔서 얘를 만족시키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대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 이게 중간식이 나왔다고 칠게요.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아, 얘가 1이란 얘기는 이게 1이란 얘기는 이 얘기 아닌가? 얘가 1이 되려면 그래. 얘가 1이 되려면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아니, 다시 얘가 1이 되려면 요 노란색이 얼마가 되는데 2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맞잖아. 아니, 로그 2에 2가 1이니까 다시 이 값이 1이 되려면 이 노란색이 2가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이 노란색이 2가 되려면 요 x가 얼마가 돼야 되니? 9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방향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걔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9개다. 라고 쓰면은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왜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31번 볼래요? 31번. 되게 쉬운 문제. 31번. 자, 다음 로그 부등식이 있어. 로그 2에 x-1이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걔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연수 x. 같은 문제잖아, 지금. 내가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3이 되려면, 그럼 그 말은 이 3은 로그 2에 8과 같은 거니까 그 말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x-1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럼 x는 9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똑같이 9개니? 이건 아닌 거 알고 있잖아. 왜? 진수 조건 때문에 최소한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x가 1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래서 x가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2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8개가 된다고. 근데 이 정도는 실수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는 항상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쓰자였잖아. 여기까지 된 거죠. 진수 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도대체 얘의 진수 조건은 뭐냐는 얘기죠. 자, 주어진 식의 진수는 누굴까요? 이거의 진수는 x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미치 2인 이놈의 로그라고요. 그러니까 얘의 진수는 이 네모야. 근데 이 네모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라고. 그게 진수 조건이에요. 그럼 네모가 딱 0이면 얘가 딱 0이면 x가 얼마야? 1이네. 그럼 네모가 0보다 크려면 x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1보다 크다가 나온다고. 따라서 그 만족하는 자연수 x는 8개가 되는 거예요. 2부터.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때 학생들이 계속 요거 있잖아. 얘를 계속 생략해서 안 쓰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불구하고. 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뭘 먼저 생각해야 돼?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돼. 이 상황에서의 진수는 이놈인 거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x는 1보다 큰 거다. 됐니? 그거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2번 적어 쓰지 말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35번, 36번, 38번 다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가 방정식에서 이미 다 했던 문제고 부등식으로만 바뀐 거야. 그래서 다 같기 때문에 그냥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않은가요?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 그냥 하나만 할까요? 38번? 하나만 할까? 하나만 하지 뭐 38번. 자, 이렇게 됐어요. x의 로그 x제곱이 x보다 작대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우리는 얘를 풀 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요. 두 가지 가능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밑을 서로 x 갖다로 놓고 생각해서 풀 거냐 이거랑 두 번째는 분모, 그러니까 밑도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냐. 자,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밑이 서로 같은 지수 부등식으로 풀어도 괜찮아. 양변에 로그를 씌울 것이냐 또는 밑이 같은 지수 부등식으로 풀 거냐의 관점인데, 그런데 밑이 같은 지수 부등식으로 푼다면 그때는 부등식이니까 방정식은 상관이 없겠지만 부등식이면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명확하지 않다면 항상 케이스 나눠야 돼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풀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랑 두 번째 당연히 x가 1이면 안 되죠? 두 번째 x가 잠깐만 x가 1이면 얘는 1에 0제곱이니까 1 얘는 1 당연히 안 되네요. 그쵸?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되죠? 이 지수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이때는 로그 x가 이 지수가 방향이 반대가 돼서 1. 그럼 x는 10보다 크다가 되고 모순이네요. 탈락. x가 1보다 크면 방향이 그대로니까 그 말은 지수의 방향이 그대로다. 그 말은 1은 로그 10과 같은 거니까 x가 10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다. 그럼 이게 최종 정답인 거네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8개죠. 그럼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두 번째,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면 왜요? 밑도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면 양변의 로그였잖아. 그럼 밑이 얼마인 로그를 씌울 거야? 문제에 주어진 밑에 해당하는 로그를 씌우는 거죠. 그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울 거야. 그럼 밑이 10인 로그를 씌웠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로그 그냥 x의 로그 x제곱이 밑이 10인 로그를 씌웠으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로그 x. 요거 앞으로 당겨버리면 로그 x의 제곱이죠. 그거가 로그 x죠. 넘겨서 인수분해 로그 x로 묶어버리면 로그 x 마이너스 1.
물론 치환해도 괜찮고요. 그러면 로그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거니까 x는 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그래서 그냥 선택사항인 거죠. 지수 부등식으로 볼 거냐 또는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로그 부등식으로 풀 거냐 그냥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